아름다운 이트론 GT를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게 돼서 매우 흥분되지만 자제하면서 아는 것 많지만 짧고 굵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아우디 이트론 GT는 우리 아우디가 만든 두 번째 순수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한번 잠깐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그 추운 곳에서 노르웨이에서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됩니다. 노르웨이 나라는 심지어 전기차 혹은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체 판매량의 50%가 넘습니다. 2020년도의 판매 기록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럼 2020년도에 노르웨이에서 판매된 차량 중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은 무엇일까요? 심지어 내연기관, 가솔린, 디젤 다 포함해서 어떤 차량이 가장 많은 판매를 이루었을까요? 바로 작년에 한국에도 선보인 아우디 이트론 5 모델이 노르웨이에서 판매 1등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아우디의 전기차가 얼마나 많이 인정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우디는 세계 최초로 전기차를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기술을 통한 진보에서 진보는 최초라기보다는 최초로 나온 어떠한 것을 얼마만큼 발전시켰냐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우디에서 더욱 진보시킨 이트론 GT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우디에서 GT는 그란투리스모 혹은 그랜드 투어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속으로 장거리 주행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가능한 쿠페 디자인의 차량으로 다이나믹한 성능을 운전자에게 전달해주는 차량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즉, 고속으로 장거리 주행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가야 된다. 한번 기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서울에서 부산을 일정한 속도로 편안하게 장거리 주행을 한다고, 여행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편안함을 주는 요소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실내에 탔을 때 저는 정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해야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 나겠죠. 그러면 정숙성, 물론 공기압 개수가 0.24다 보니까 풍절음은 이미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전기차이다 보니까 엔진 소음은 없겠죠. 그렇다 하면은 외부의 소음들이 유입되는 게 다일 텐데, 심지어 이트론 GT에는 방음, 방풍, 그리고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정숙하고 쾌적한 실내를 제공을 합니다. 또한 편안한 주행이 되려면 또 어떠한 요소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서스펜션, 승차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우디 아답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어서 너무나도 편안한 주행을 또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아답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아무래도 이제는 반자율 주행이 조금 편리하게 작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해주는 아답티브 크루즈 어시스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편안한 주행이 되려면 저는 음악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뱅앤올루슨 3D 사운드 시스템, 심지어 이번 이트론 GT에는 노이즈 캔슬링까지 접목되어 있습니다. 즉 외부의 소음까지도 차단을 해주면서 더욱더 고음질의 음향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앉아있는 이 시트가 또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트, 최고급 나파 가죽 시트이며, 그리고 열선, 통풍, 마사지 시트까지 되고 18가지 방법으로 18웨이 조절식 스포츠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편안한 주행 좋습니다. 그러나 GT카답게 또 고성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이트론 GT는 530마력이고 RS는 무려 646마력입니다. 역대 아우디에서 출시한 그 어떤 차보다도 높은 출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력을 스포츠 디퍼런셜, 그뿐만이 아니라 토크 벡터링, 4륜 조향 시스템, 그리고 아우디가 자랑하는 콰트로 시스템, 이러한 장치들로 더욱더 운전에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요소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GT카는 쿠페다운 디자인이어야 한다. 아우디 디자이너들이 뽑은 역대 가장 매력적인 차량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디자인 렌더링 그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휠이 되게 큽니다. 휠을 크게 그리고 앞뒤 휠 베이스를 길게 뽑아냈고 거기에 날렵한 쿠페의 낮은 실루엣을 그리는 게 보통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듯이 아마 디자이너들이 상상한 그대로 나와 있지 않을까, 정말 너무나도 매력적인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냥 디자인만 이렇게 했냐, 아우디 DNA 요소들을 다양한 곳에 담았고 공기 역학계수를 고려해서 윈드 터널에서 함께 개발되고 디자인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운전자 중심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스포츠카를 모는 것답게 플랫한 D컷 스티어링, 물론 열선 스티어링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그러한 스티어링 휠에 이 조절식 18웨이로 저를 딱 감싸주는 착자감, 거기에 그리고 아우디다운 너무나 딱 전기차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내가 탔을 때는 상단 모니터에는 내비게이션 등 이미 표현할 수 있는 그 MMI, 즉 음악,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 하단부에는 공조장치, 에어컨디셔닝을 쉽게 조절할 수 있게끔 그러한 스위치들이 직관적으로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되어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우디에서는 또 이 다이나믹함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펙상을 보면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트론 GT는 530마력, 그리고 RS 모델은 646마력입니다. 그리고 제로백은 무려 3.3초입니다. 스펙상 3.3초고 실질적으로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뭐 조금 더 빨리 나오긴 했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 제로백 3.3초가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속 가능성. 만약에 제가 100m를 10초 이에 달렸다고 치면은 내일 달려도 10초 이는 비슷하게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속 가능성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전기차는 의외로 이러한 테스트를 하면은 반복적인 성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열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쿨링 시스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우디에서는 이러한 지속 가능성과 함께 646마력이라는 이 출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토크 컨버터 아니고 죄송합니다. 토크 벡터링뿐만 아니라 아우디 스포츠 디퍼런셜, 팍토, 스포츠 아답티브 서스펜션 등으로 동력을 전달하여 진짜 전기차는 무게중심이 매우 낮습니다. 배터리가 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앞뒤 무게 배분이 동력 배분 50대 50 너무나도 완벽한 밸런스로 운전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모터는 앞에는 175kW, 뒤에는 320kW, RS 같은 경우는 뒤에 335kW의 모터가 각각 앞뒤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800V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으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총 93.4kWh입니다. 아우디는 이 중에서 90%를 가용 배터리 용량으로 잡아서 83.7kW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3개의 파우치 셀로 이루어진 배터리는 차량 하부에 장착이 되어 있으며 무게는 약 630kg, 그리고 배터리 보증은 8년에 16만 km입니다. 사운드 시스템과 라이트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일단 충전 부분은 아우디는 작년에 이트론에서 이미 150kW라는 말도 안 되는 높은 수치로 충전을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을 통한 진보로 270kW라는 높은 전기를 받아들이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즉, 배터리로 5%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22분 30초 정도면 완전 충전이 됩니다. 0에서 50%까지 채우는데도 10분 30초 안에 실질적으로 충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전 기술 또한 전기차로서 아우디가 가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트릭스 LED와 레이저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우디가 양산차 중에서 최초로 헤드라이트에 레이저 라이트를 장착했었습니다. 레이저 라이트는 가시거리가 무려 600m나 됩니다. 하지만 이젠 기술을 통한 진보로 고속이 아닌 이상 일정한 하이스피드, 즉 한 80km 이상 정도만 되더라도 이제는 레이저 라이트가 작동을 하면서 더 넓게 퍼뜨려서 이제는 훨씬 더 넓은 시야를 제공을 하고 고속주행으로 갈수록 더 멀리 레이저 라이트가 보여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트릭스 LED는 마치 나만 밝은 세상을 보여줍니다. 하이빔을 자동으로 켜주는데 대신 마주오는 차량이나 앞에 있는 차량은 눈이 안 부시게끔 그 부분만 빼고 하이빔이 전체적으로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트릭스 LED 또한 이미 2013년도에 아우디 A에서 출시해서 지금은 HD 매트릭스 LED로 기술을 통한 진보를 하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라이트 시스템, 세레모니 기능이 있습니다. 차량을 처음 접하여 문을 열 때 혹은 차량 문을 잠갔을 때 아우디 e-tron GT 혹은 RS e-tron GT는 더욱 역동적인 라이트 애니메이션 기능을 줘서 차주에게 또한 뿌듯한 즐거움을 선사해 줍니다. 이 사운드 시스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시속 20km 이하에서는 전기차가 지나가는 듯한 전동음을 발생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e-tron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후면에도 스피커 하나를 더 달고 실내에도 스피커 2개를 더 장착하여 e-tron GT가 내는 아우디만의 특별한 사운드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페달을 밟았냐 혹은 그때 속도가 어떻게 되냐 여기에 따라서 혹은 내가 드라이브 모드를 다이나믹에 놨냐 효율 모드에 놨냐에 따라서 음향이 조금씩 조절이 되기도 합니다. 뱅앤올슨 사운드 시스템은 이번엔 처음으로 아우디 전기차에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함께 선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더욱더 정숙한 환경에서 고음질의 오디오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인 정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우디 독일의 공장은 크게 두 군데에 있습니다. 본사가 있는 잉골슈타트와 네카줄룸이라는 곳에 있지만 네카줄룸에서 또 20분 정도 거리에 약 2015년도에 아우디 스포츠 공장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공장 처음 견학을 갔을 때 너무 놀랐던 거는 아우디 R8도 거기서 생산이 되지만 람보르기니, 우라칸도 같이 동시에 생산이 되고 있어서 깜짝 놀랐었죠. 근데 그 공장에 제가 2년 전에 가봤을 때 코로나 직전이었죠. 공장이 확장 공사를 하고 있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일이 있나 물어봤더니 거기 있는 직원이 이제 여기서 e-tron GT가 생산될 거야 라고 해서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우디 스포츠 공장은 R8만 생산하는 곳입니다. R8 공장은 90% 정도가 수제작입니다. 수동으로 사람이 직접 나르고 조립하고 이러한 공장에서 e-tron GT를 만든다고 전기차를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최소 10년 이상의 최우수 근무자들만이 R8 공장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는데 그곳에서 그 장인 정신으로 e-tron GT를 만든다는 생각에 정말 너무나도 흥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이고 지금 여기 와 있는 두 차량은 프리뷰 행사를 위해서 독일에서 저희에게 제공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양과는 다소 많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저는 계속 여기 남아 있을 테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